내가 정녕 미쳤느냐? 천한 백정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제 목숨은 이분의 것입니다.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귀천이 무엇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보여준 행동의 무게일까요? 천대받던 백정의 칼끝이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이 되고 콧대 높은 양반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 과연 그날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한 목숨값을 넘어 평생을 지배해온 세상의 편견마저 깨뜨리게 만든 그 뜨거운 진심은 무엇이었을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실 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이곳은 도성 안에서도 가장 드높은 기와 지붕을 자랑하는 영의정 대감의 안채 깊숙한 곳이었다. 방 안의 공기조차 비단결에 스치는 듯 부드럽고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서역의 진귀한 향내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그곳. 온갖 진귀한 폐물들이 산을 이루고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비단 옷감들이 파도처럼 넘실대는 방 한가운데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자라난 한 여인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짓 하나, 눈짓 하나에 10명도 넘는 계집종들이 숨을 죽이며 분주히 움직였다. 하나같이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여인은 옥으로 만든 빗으로 칠흑같이 검고 윤기 나는 머릿결을 천천히 빗어내렸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실로 꽃이라 하여도 무색할 만큼 아름다웠으나 그 눈빛에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가 세상의 전부인 양, 그것이 곧 자신의 권력인 양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니다. 그것 말고 저쪽에 있는 붉은 산호 비녀를 가져오거라. 오늘의 내 저고리 색과는 그것이 더 어울릴 듯하구나. 그녀의 까다로운 주문에 어린 계집종 하나가 허둥지둥 비녀함으로 달려갔다. 조금이라도 늦었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질 것을 알기에 종의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여인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이리저리 뜯어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가 이내 다시 미간을 찌푸렸다. 눈꼬리에 아주 미세하게 번진 연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내년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느냐? 어찌 이리 솜씨가 거칠어? 내 얼굴이 내년들의 연습장이더냐?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단방을 갈랐고 화장을 고쳐주던 친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죄를 빌었다. 여인은 혀를 찢찢 차며 자신이 직접 손가락으로 눈가를 닦아냈다. 그녀에게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완벽한 아름다움, 그리고 자신을 향해 조아리는 사람들의 머수리뿐이었다. 이 방 안의 화려함은 그녀의 높은 신분을 대변하는 동시에 세상의 더러움과 비참함으로부터 그녀를 철저히 격리시키는 견고한 성벽과도 같았다. 창호지 문밖 너머로 가난한 백성들의 신음이 들려온다 한들 이 두꺼운 비단 장막 안에서는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을 맞추며 이 완벽한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표정을 지었다. 그 오만하고 철없는 믿음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인지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여인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유모가 내민 비단 두루마리를 탁 쳐냈다. 그 안에는 도성 내 네로라 하는 명문가 자제들의 사주단자와 초상화가 들어있었으나 그녀의 눈에는 그저 성에 차지 않는 돌멩이들처럼 보일 뿐이었다. 유모는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흩어진 두루마리들을 조심스레 주워 담았다. 아가씨, 이번에 들어온 혼담은
좌이정 댁 둘째 아드님이십니다. 가문도 번듯하고 학식도 뛰어나다. 소문이 자자한 분이 아니십니까? 한번 만나라도 보시지요. 싫다. 그자의 초상을 보지 못했느냐? 코가 주먹만 하고 눈은 뱀눈처럼 찢어진 것이 어찌 그리 흉하게 생겼단 말이냐? 내 그리 인물이 없는 자와 평생을 마주 보고 살아야 한단 말이더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여인은 몸서리를 치며 고개를 저었다. 그녀에게 사람의 가치한 곧눈에 보이는 외모와 집안의 권세, 그것이 전부였다. 학식이 깊은들, 성품이 온화한들, 얼굴이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유모는 철없는 아가씨의 투정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젖먹이 때부터 업어 키운 정이 있어 차마 모진 소리는 못하였으나 걱정스러운 마음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아가씨, 사람은 모름지기 겉이 번듯해야 속도 곱다 하시지만 또 옛말에 이르기를 산 좋고 물 좋은 정자는 드물다 하였습니다. 너무 외모만 따지시다가 정작 귀한 인연을 놓치실까 저어대옵니다. 귀한 인연이라니. 내 눈에 차지 않는 것이 어찌 귀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 조선 팔도에서 가장 잘난 사내, 내 미모에 걸맞은 헌칠한 사내와 혼인할 것이다. 그리 알거라. 여인은 유모의 충고를 귓등으로 흘려들으며 다시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유모는 그런 아가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혀를 찢찢 찼다. 쯧쯧, 고운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참된 귀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라 하셨거늘. 부디 우리 아가씨가 그 이치를 깨달아야 할 터인데 걱정이 태산이로구나. 유모의 나지막한 탄식은 화려한 방 안의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취해 정작 중요한 마음의 눈은 멀어버린 아가씨. 그녀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거친 운명의 파도 앞에서 그 오만함이 얼마나 무력할지 유모는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진정한 가치는 껍데기가 아닌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녀는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배우게 될 터였다. 화창한 봄날 정승대감댁 외동따님의 행차는 그 위세가 실로 대단하였다. 4명의 장정이 매는 화려한 가마는 황금색 술 장식과 오색 비단으로 치장되어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났다. 가마 앞뒤로는 수십 명의 하인들과 호위, 무사들이 줄을 지어 따랐고 길 가던 백성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길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했다. 가마 안에 앉은 그녀는 비단 커튼 틈새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당연하다는 듯 도도한 미소를 지었다. 태어날 때부터 그녀의 발 아래는 비단길이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그녀를 떠받드는 수많은 손길이 있었다. 날이 참으로 좋구나. 이런 날 산사의 불공을 드리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녀는 옆을 따르는 몸종에게 부채질을 더 세게 하라 손짓하며 나른하게 말했다. 그녀에게 세상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대한 인형극 무대와 같았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추위가 무엇인지, 남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아는 세상의 어려움이란 고작해야 마음에 드는 비단신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나 날씨가 굳어 꽃 구경을 가지 못하는 정도였다. 아버지의 막강한 권력은 그녀를 온실 속에 화초처럼 완벽하게 보호했고 그 안에서 그녀는 오만과 편견이라는 독초를 무럭무럭 키워냈다. 가마가 덜컹거릴 때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가마꾼들의 부주의함을 탓했고 먼지가 조금이라도 날리면 호들갑을 떨며 주변 하인들을 나무랐다.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은 오로지
그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이들과 진심 어린 눈맞춤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배경이었고 소모품이었다. 가마꾼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나 무거운 짐을 진 하녀들의 거친 숨소리는 그녀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었고 그 견고한 성벽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 평온하고 오만한 행렬이 곧 닥쳐올 폭풍 앞에 고요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견고한 보호막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던 날것에 세상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질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평화롭던 산행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어디선가 들려온 짐승의 괴성에 이어 땅을 울리는 진동과 함께 집채만 한 멧돼지 한 마리가 숲속에서 튀어나왔다. 붉게 충혈된 눈과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멧돼지의 기세에 평소 위세 등등하던 호위 무사들은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에 바빴다. 아, 아가씨를 보호하라! 어서! 누군가의 외침은 공포에 질린 비명 속에 파묻혔다. 가마꾼들이 내팽개치고 달아난 가마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뒤집혔고 그 안에 있던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곱게 차려입은 비단 치마는 순식간에 찢겨나가고 흙투성이가 되었다. 이놈들아! 나를 두고 어디를 가느냐? 그녀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를 떠받들던 수많은 하인은 이미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뿔뿔이 흩어진 뒤였다. 그녀의 권력도 아버지의 위세도 화려한 미모도 이 야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겪는 절대적인 공포, 그날 것의 폭력 앞에서 그녀는 그저 나약한 먹잇감에 불과했다. 멧돼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넘어진 그녀를 향해 돌진해왔다.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토록 오만했던 그녀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공포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녀는 바닥을 기며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성난 짐승의 속도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멧돼지의 뜨거운 입김이 얼굴에 닿는 순간 그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다. 이것이 끝이구나.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구나. 그녀의 짧은 생애 동안 누렸던 모든 영광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토록 경멸했던 더러운 흙바닥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견고한 세상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벼락 같은 고함이 숲을 울렸다. 그녀가 질끈 감았던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멧돼지와 그녀 사이에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가로막고 선 것이다. 그는 마치 산에서 막 튀어나온 야차와도 같았다. 짐승의 가죽을 대충 걸친 남루한 옷차림에 한 손에는 피가 말라붙은 투박하고 거대한 도축용 칼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를 경악하게 한 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세상에 어찌 저리 흉측한 얼굴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화마가 핥히고 간 듯 일그러진 피부는 붉고 검은 흉터로 뒤덮여 있었고 한쪽 눈은 지식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을 죽이려던 멧돼지보다 눈앞의 사내가 더 공포스럽게 느껴졌다. 저것이 사람인가 아니면 산속의 요괴인가.
그녀는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아! 사내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멧돼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거칠고 필사적이었다. 멧돼지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그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가 선혈이 낭자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칼을 휘둘렀다. 짐승과 짐승의 싸움, 그 처절한 사투의 현장 한가운데서 그녀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살점이 튀는 그 야만적인 광경은 그녀가 살아온 고상하고 아름다운 세계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저 흉측한 괴물이 나를 구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멧돼지를 해치운 다음 나를 해치려는 것인가? 그녀는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공포에 질린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사내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땀이 흉터를 따라 기괴한 무늬를 만들어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끔찍하여 그녀는 다시 한번 기절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흉측한 등이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가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 아이러니한 상황. 그녀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다. 사투는 길고 처절하게 이어졌고 그녀의 운명은 그 흉측한 칼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가장 먼저 그녀를 반겼다. 짐승의 누린내, 피비린내, 그리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악취였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온몸이 얻어맞은 듯 욱신거려 신음이 절로 나왔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본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짐승의 우리에 가까웠다. 사방이 거친 흙벽으로 둘러싸인 비좁고 어두컴컴한 움막이었다. 천장에는 그름이 잔뜩 낀 석가래가 위태롭게 걸려 있었고 바닥은 냉기가 올라오는 맨흙바닥 위에 지푸라기 멍석 몇 장이 깔린 것이 전부였다. 방 한가운데 놓인 화덕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라 눈을 따갑게 했다. 그녀가 덮고 있는 것은 거칠기 짝이 없는 삼배 이불이었고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던 화려한 비단옷은 온데간데 없이 찢기고 더러워져 걸레 조각이나 다름없었다. 이곳이 어디란 말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비단과 꽃향기의 세계는 온데간데 없고 가장 밑바닥의 비참한 현실이 그녀를 애워싸고 있었다. 이곳에는 그녀를 떠받들어줄 하인도 그녀의 권위를 세워줄 화려한 장식도 없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정승대 귀한 아씨가 아니라 그저 흙바닥에 나뒹구는 초라한 계집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더러워진 손과 거친 이불을 번갈아 보았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이곳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던 견고한 성벽은 무너졌고 그녀는 낯설고 야만적인 새로운 세계의 한복판에 홀로 내동댕이 쳐진 것이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무릎을 끌어안았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녀가 알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채였다. 움막의 문이 열리고 그녀를 구했던 그 흉측한 사내가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움막 안의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지는 듯했다. 그의 팔뚝과 얼굴에는 멧돼지와의 사투에서 생긴 새로운 상처들이
훈장처럼 늘어가 있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벽 쪽으로 바짝 붙었다. 그의 얼굴을 마주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와 혐오감이 밀려왔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화덕으로 다가가 투박한 나무 그릇에 무언가를 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붉은 색의 죽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무뚝뚝하게 그릇을 내밀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다. 손톱 밑에는 흙과 피가 까맣게 끼어 있었고 손등은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그녀는 그 손과 그릇을 번갈아 보며 주저했다. 저런 더러운 손으로 만든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을 어찌 먹는단 말인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의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사내는 그릇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지식여진 한쪽 눈은 감정이 없어 보였지만 나머지 한쪽 눈은 묘하게도 고요하고 깊었다. 그는 묵묵히 그녀가 그릇을 받기를 기다렸다. 강요는 없었으나 거부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루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생존의 본능이 혐오감을 이기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그릇을 받아들었다. 죽에서는 쓴 약초 냄새와 흙 냄새가 났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거칠고 쓴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평소였다면 당장 뱉어냈을 맛이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귀했다. 그녀가 죽을 먹는 동안 사내는 묵묵히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자신의 상처를 돌보았다. 찢어진 살갗에 된장을 바르고 거친 천으로 동여매는 그의 모습은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녀는 힐끔거리며 그를 훔쳐보았다. 짐승보다 더 흉측한 외모를 가졌지만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는 어떤 위협이나 욕망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무심한 듯 그러나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투박한 배려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견고한 편견의 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가장 천한 자가 건넨 가장 거친 음식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정승대 귀한 아씨의 움막 생활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해가 지고 밤 기운이 스며들자 움막 안은 냉골로 변했다. 사내는 땔감을 던져주고는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녀는 난생 처음 제 손으로 불을 피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녀는 부싯돌을 들고 씨름했지만 불꽃은커녕 매캐한 연기만 피어올랐다. 콜록, 콜록, 어찌 이리 매운 것이냐. 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녀는 연신 기침을 해대며 눈물을 쏟았다. 곱던 얼굴은 금세 숯검정으로 얼룩져 꼴이 말이 아니었다. 밖에서 장작을 패던 사내가 그 모습을 보고 들어와서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한 번 차고는 능숙한 솜씨로 순식간에 불을 피워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그녀는 민망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식사 시간 또한 고역이었다. 사내가 내놓은 음식은 거친 잡곡밥에 소금에 절인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다. 은수저로 기름진 고기 반찬만 골라 먹던 그녀에게 그것은 사람이 먹을 것이 못 되었다. 그녀는 나무 젓가락질도 서툴러 밥알을 흘리기 일쑤였고 입에 넣은 나물은 너무 짜고 질겨서 삼키기가 힘들었다. 이런 걸 어떻게 먹고 산단 말이냐. 목이 메어 넘어가지가 않는구나. 그녀는 투덜거리며 숟가락을 놓았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밥그릇을 비우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다시 숟가락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고된 생활 속에서도
그녀는 사내의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 어느 날 낮, 그녀는 사내가 움막 뒤편에서 다리를 다친 작은 다람쥐를 치료해 주는 것을 보았다. 그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고 섬세한지 그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흉측한 얼굴과 어울리지 않는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그가 짐승이 아닌 피와 살을 가진 사람으로 느껴졌다. 자신에게는 무뚝뚝하기 그지없으면서 말 못하는 짐승에게는 저리도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그가 묘하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오만했던 마음에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며칠 후 고요했던 산속에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승댁에서 보낸 관군들이 기어이 이곳까지 수색을 온 것이다. 움막을 발견한 병사들은 흉측한 몰골의 백정이 곱게 자란 양반댁 아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즉시 창끝을 겨누었다. 이놈! 내 놈이 감히 정승 대감마님의 귀한 따님을 납치한 것이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병사들의 대장이 호통을 치며 사내를 포박하려 들었다. 사내는 아무런 변명도 저항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그들의 칼날을 마주하고 섰다. 그는 자신의 흉측한 외모와 천한 신분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체념과도 같은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움막 안에 있던 연화가 뛰쳐나왔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에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의 도도함을 되찾은 듯 매서웠다. 그녀는 병사들과 사내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병사들은 당황하여 주춤거렸다. 멈추어라. 지금 무얼 하는 짓들이냐? 그녀의 서슬퍼런 호통에 대장이 당황하며 물었다. 아, 아가씨. 이 천한 놈이 아가씨를 해코지하려 한 것이 아니옵니까? 어서 이리로 오시지요. 해코지라니. 당장 그 창을 거두지 못할까? 이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시다. 산짐승에게 잡혀먹힐 뻔한 나를 목숨 걸고 구해주신 분이란 말이다. 그녀의 외침이 산속을 울렸다. 그녀는 뒤돌아 묵묵히 서 있는 사내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흉측한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그녀의 눈에 그는 괴물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사내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했다. 은인시여, 이 미천한 계집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그 고귀한 뜻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부디 저들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진심 어린 사죄에 사내의 깊은 눈동자가 흔들렸다.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다. 천하의 정승댁 아씨가 천한 백정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스스로의 의지로 신분의 벽을 뛰어넘고 편견의 장막을 걷어낸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껍데기만 화려한 인형이 아니었다. 연화는 관군들의 호위를 받으며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딸이 살아 돌아온 것에 안도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딸이 천하디천한 백정의 움막에서 며칠을 보냈다는 사실은 가문의 명예를 목숨보다 중시하는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그날 밤 정승대감의 사랑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촛불 그림자 아래 대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검은 복면을 한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 금쪽 같은 딸이 감히 그런 천것에 손을 닿다니. 이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씻을 수 없는 수치로다. 대감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섬뜩할 정도였다.
그는 품 안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 사내 앞에 던졌다. 짤랑거리는 금화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깨뜨렸다. 소문이 새어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백정놈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거라. 내 딸의 명예에 티끌 하나라도 묻히는 자는 그 누구도 살려둘 수 없다. 비정한 아비의 명령이었다. 딸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고마움 따위는 그의 안중에 없었다. 오로지 가문의 체면과 자신의 권위를 지키는 것만이 중요했다. 복면 사내는 말없이 돈주머니를 챙겨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안채에 머물던 연화는 우연히 사랑방 앞을 지나다 아버지의 섬뜩한 명령을 엿듣고 말았다.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대가가 비참한 죽음이라니.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서.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삼켰다. 그녀를 둘러싼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외부의 적이 아닌 그녀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라는 내부의 적에 의해서였다. 가문의 명예라는 거대한 괴물이 그녀의 소중한 은인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진실을 알게 된 연화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애원했다. 은인을 해치지 말아 달라고.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울며 매달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냉담했다. 오히려 그녀를 방에 가두고 문 밖에는 하인들을 세워 감시하게 했다. 내가 아직 철이 없어 사리 분별을 못하는구나.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깟 백정 목숨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조만간 혼담이 오갈 터이니 너는 방에서 자숙하며 신부 수업이나 하거라. 아버지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방에 갇힌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졌다. 예전에는 그녀의 자랑이었던 이 방의 모든 사치품이 이제는 그녀를 조롱하는 듯했다.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도 자개로 장식된 가구들도 모두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이곳은 더 이상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화려하게 치장된 감옥일 뿐이었다. 그녀는 창살이 쳐진 창문에 매달려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두컴컴한 밤하늘이 그녀의 절망적인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자객이 산속 움막을 향해 가고 있을 것이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흉측한 상처까지 입었던 그 사내가 자신 때문에 허망하게 목숨을 잃게 생겼다. 그녀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차라리 그때 멧돼지에게 죽는 편이 나았을 것을. 죄책감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자신의 오만함이 가문의 위선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다.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신분과 배경이 끔찍하게 혐오스러웠다. 이 거대한 권력의 힘 앞에서 그녀는 한낱 나약한 계집에 불과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다. 깊은 절망의 늪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밤이 깊도록 연화는 잠들지 못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방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움막에서 지낼 때 입었던 남루한 삼배옷의 조각이었다. 거칠고 냄새나는 천 조각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방 안의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천 조각에서는 사내의 냄새가 났다. 흙냄새, 땀냄새, 그리고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투박한 온기. 그녀는 산속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렸다. 흉측한 얼굴로 말없이 자신을 지켜주던 그 사내,
자신에게는 거친 밥을 주고 본인은 굶으면서도 상처를 돌봐주던 그 투박한 손길. 그가 보여준 것은 그 어떤 화려한 언사나 비싼 선물보다도 값진 진심, 어린 생명에 대한 존중이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보고 살았던가. 그녀는 자신의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비단 옷에 감춰진 사람들의 추악한 욕망은 보지 못하고 거친 옷 속에 숨겨진 고귀한 희생은 알아보지 못했다. 아버지의 비정한 처사는 그녀가 그토록 믿어왔던 양반 사회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명예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위해 생명의 은인마저 무참히 짓밟는 이곳이 과연 저 산속 움막보다 더 고귀하다 할 수 있는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진정으로 귀한 삶이란 무엇인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거짓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비록 천한 신분일지라도 진실된 마음을 나누며 살 것인가? 그녀의 마음 속에서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쳤다. 이것은 단순히 은인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그녀의 영혼은 어둠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답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위험한 선택을. 똥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를 물들일 무렵 연화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더 이상 앉아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폐물함을 열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옷 가락지, 아버지가 사주신 금비녀.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를 상징하는 물건들이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것들을 꺼내 작은 보따리에 담았다. 이것들이 은인의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없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유모가 몰래 준 수수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민 여인이었다. 낯설었지만 오히려 지금의 모습이 더 진짜 자신처럼 느껴졌다. 아가씨 정말 이리 가시려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유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연화는 유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유모, 나를 키워준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허나 나는 가야 하네. 내 목숨을 구해준 분이 나 때문에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것이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녀의 결연한 의지에 유모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눈물만 훔쳤다. 연화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밖을 살폈다. 문을 지키던 하인들은 밤샘 경비에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지금이 기회였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겨 담장 쪽으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담을 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알던 모든 세계와 작별을 고했다. 아버지의 권력, 가문의 명예, 안락한 삶.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녀는 오직 한 사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준 그 흉측한 은인을 향해 어둠 속을 내달렸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연화가 헐떡이며 산속 움막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일촉즉발이었다. 아버지의 자객이 사내를 덮치려던 찰나 그녀가 던진 폐물 보따리가 자객의 발치에 떨어졌다. 자객이 주춤하는 사이 뒤따라온 아버지와 관군들이 들이닥쳤다. 횃불이 어둠을 몰아내고
움막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다. 내 인연, 기어이 집을 나가더니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아버지의 호통이 산을 울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관군들이 사내를 포위하고 창을 겨누었다. 사내는 여전히 묵묵히 앉아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연화는 아버지 앞을 가로막고 섰다. 아버지, 제발 멈추십시오.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비키거라. 감히 아비의 명을 어기고 천한 것과 놀아나다니. 내가 정녕 미친 것이냐. 저놈의 목을 베어 가문의 수치를 씻을 것이다. 아버지는 병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려 했다. 그 순간 연화가 사내 쪽으로 돌아서더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은인시여,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 때문에 이리 험한 꼴을 당하게 하여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아버지를 향해 돌아앉아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버지,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분의 얼굴은 비록 흉할지 모르나 그 마음은 세상 그 누구보다 고귀합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어가던 저를 자신의 몸을 던져 구해 주셨습니다. 제 목숨값은 오롯이 이분의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분을 제 평생의 은인으로, 아니 제 부모처럼 모시며 그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아버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천하의 정승댁 외동딸이 스스로 천민의 딸을 자처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조선의 신분 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네, 내가 정녕.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연화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표정은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오직 양심과 은혜를 따르는 길을 선택했다. 그 순간 그녀는 그 어떤 왕후장상보다도 기품 있어 보였다. 그녀의 진심 어린 외침이 어둠을 가르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평화로운 오후가 찾아왔다. 마을 어귀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당에서 한 여인이 부지런히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무명옷을 입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 비단방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녀는 바로 연화였다. 아씨, 아니 이제는 뭐라 불러야 할지.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나가던 마을 안악이 안쓰러운 듯 말을 건넸다. 연화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고생이라니요. 제 손으로 일구어 먹고 사는 이 삶이 얼마나 보람찬지 모릅니다. 아주머니도 이리 와서 나물 좀 드셔보시지요. 오늘 캔 것인데 아주 향이 좋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랫사람을 부리던 도도한 아씨가 아니었다. 이웃과 정을 나누고 노동의 가치를 아는 평범한 여인이 되었다. 그때 산에서 나무를 해오던 사내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끔찍한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 표정은 예전의 어둡고 무거운 그늘에서 벗어나 한결 편안해 보였다.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 사내의 짐을 받아들었다. 오셨습니까?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서 씻고 진지 드시지요. 그녀는 사내의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정성스레 닦아주었다. 사내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소박하지만
진실된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비록 몸은 고되고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풍요로웠다. 화려한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연화. 그녀는 이제 알았다. 참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흉측한 얼굴의 백정과 철없던 양반대 가씨가 만들어가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전해질 것이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릿결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의 앞날에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